우선 다음 주 환율 상단은 조금 더 위쪽으로 어.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미국 달러가 여전히 강한데 네.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딱히 강해질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인데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. 이번 주 환율이 더 높아졌어요, 상당히. 네, 맞습니다. 이제 거의 뭐 사실은 막 50원 받다, 60원 받다가 막 70원을 넘어서 이제 뭐 80원까지 보는데 네. 그 좀 원인이 뭘까요? 네, 우선 이번 주 환율이 굉장히 급하게 반등했습니다. 네네. 어느덧 이제 80원 선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걱정스러웠던 중동 지역에서의 좀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.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고요. 뭐 이 때문에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죠. 즉 이제 중동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. 이제 북한에서 군사 분계선 폭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신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주목했었고요. 뭐 이런 부분이 좀 위험 회피 그리고 원화의 어떤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을 좀 밀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중동 이슈가 좀 메인이었죠. 그쵸. 메인이었는데 잘 해결됐더니 이제 좀 어쨌든 북한 쪽 또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다 보니 네네. 북한 쪽에서 이제 좀 안전자산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국내에 이제 좀 되어서 이제 저희 원화가 좀 약하게 네. 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뭐 ECB 회의도 있었고 미국 소매 판매도 좀 발표됐잖아요. 네네. 좀 뭐 영향은 있었을까요? 네. 네, 이번 주 우선 목요일 저녁에 22 회의가 있었죠. 뭐 사실 지난 9월에도 이제 금리를 내렸었는데 네네. 이번 10월 회의에서 또 내렸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금리를 내린 배경으로는 우선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인데요. 네. 뭐 9월 물가 상승률이 뭐 1.7%까지 낮아졌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12월에는 뭐 B컷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뭐 12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생기다 보니까 유로화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. 사실 이제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유로 환율이 1.12달러대였는데 네. 최근에는 이제 1.08달러까지 굉장히 좀 급하게 내려가면서 좀 달러 대비 유로가 상당한 약세였습니다. 사실상 이렇게 유로가 약해지면 좀 글로벌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요. 뭐 실제로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3포인트대까지 올라왔죠. 거기다가 이제 미국 소매 판매도 나왔는데 좀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했습니다. 뜨거웠죠. 그래서 즉 이번 주 좀 달러 강세의 원인은 상당히 좀 완화적이었던 22 회의 결과 그리고 강력했던 미 소매 판매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원화에는 안 좋은 일. 네. 그러니까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됐고 네네. 또 이제 어쨌든 그 22 인하도 했고 미국 쪽이 좀 괜찮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. 네네. 금리가 높아지니까. 뭐 그래서 결국에는 또 미국은 강세 요인이 있고 달러는. 네네. 그래서 저희 원 달러가 많이 상승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네. 다음 주 이벤트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월요일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 발표가 있고요. 수요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네. 우선 시장에서는 인민은행 정책금리 그러니까 대출 우대금이죠. 1년물, 5년물 각각 20bp씩 내려갈 오.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현재 중국 경제 뭐 내수 부진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통화당국 차원에서도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.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경기 부양책을 내놨었잖아요. 네. 하지만 이제 그 효과가 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경기가 되살아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수요일에는 한국의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됩니다.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뭐 소비 심리나 뭐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한국 3분기 GDP죠. 네. 우리나라의 뭐 경제의 성적표. 그쵸. 네. 이제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이제 전기
GDP 기준으로 마이너스 0.2% 네. 이제 뭐 역성장이었는데 이번 3분기는 그래도 뭐 기저효과 때문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번 GDP 결과가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.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고 나서 네.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안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하지만 만약에 이번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외환 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는 뭐 중국과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, 네. 뭐 성적표도 나오고 네. 하는데 이제 결과에 따라서 좀 중국 위안화나 한국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겠네요. 아무래도 아시아 통화 쪽에. 그쵸. 다음 주 그러면 저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되실까요? 우선 다음 주 환율 상단은 조금 더 위쪽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미국 달러가 여전히 강한데 네.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딱히 강해질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인데요. 뭐 앞서도 말씀드린 북한 리스크는 당연히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고요. 그렇죠. 네. 뭐 중국 경제가 사실 좋지 않은 것도 뭐 원화 가치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모멘텀도 상당히 강합니다. 이런 부분까지 좀 다 고려를 한다면 다음 주 환율 상단은 아마 1380원대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55원에서 1380원으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이번 주 22회의라는 빅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런 이벤트 좀 소화하면서 유로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이제 반대로 원화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유로원 환율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80원에서 1500원으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일본 물가가 나왔어요. 네. 근데 이제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.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이제 BOJ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고요. 최근에는 이제 일본 당국에서 좀 구두 개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약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할 것 같습니다. 네.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10원에서 930원으로 예상합니다.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